아니 마국진 씨 중국에서 양귀비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중국의 4대 미녀로 일단 굉장히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양귀비라고 해요. 네. 양귀비가 생활하던 당나라 시절이 제국 통치를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사실 한순간에 또 기울이게 만든 여자라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양귀비에 대해서 좀 재평가하고 있어요. 네, 역사상 후궁 중에 예술적 재능이 가장 뛰어나고 무용가, 음악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네, 최근에. 수찬성의 한 마을에서 오늘의 주인공 양귀비가 태어났습니다. 양귀비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옥고리 모양의 문양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양귀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진짜 이름은 양옥환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거죠. 옥환. 오환, 그리고 훗날 그녀의 탄생에 관련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혜성 씨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귀비는 어머니 몸속에서 12개월이 지나서야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방에 향기가 감돌았고 탯줄은 연꽃과 같았다. 처음에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신이 손으로 아이의 눈을 쓰다듬는 꿈을 꾸고 나서야 다음 날 눈을 떴다. 피부는 백옥과 같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용모였다. 그치,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옥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귀한 이름과는 달리 평탄치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로양의 하급 관리였던 양현교라는 사람의 수양딸처럼 들어가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양귀비의 인생은 상당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낱 하급 관리였던 그 양현교의 수양딸이었던 그녀가 당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양귀비는 어떻게 이렇게 당 제국의 황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양귀비가 황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너무나도 빼어난 미모였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뻐서. 그때도 그랬나 봐요. 요즘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이쁘냐? 이쁘냐로 시작되는데. 와. 그렇죠. 아마도 외모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죠. 그때도. 양귀비의 이런 빼어난 미모를 알아본 황자가 누구였는지 함께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황제 당현종이 있고 당시 현종이 사랑했던 부인이 무해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성은이고 이름이 모인데요. 당시 직위는 수왕이었어요. 이 수왕이 당현종의 18번째 아들이면서도 무해비에게는 3번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현종 황제는 정사도 잘 돌봤지만 자식 농사도 잘 읽으셨죠. 아들만 무려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0명이요? 근데 이런 귀한 신분인 수왕과 일개 관리의 수양딸이었던 양귀비가 한 설에 따르면 수왕과 남매지간이었던 공주의 결혼식장에 양귀비가 왔다가 수왕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요즘 스토리 아니에요? 결혼식에 가서 친구랑 눈이 맞았다. 맞아요. 그래, 수왕? 어쨌든 이 양귀비는 황실 사람들도 탐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흔히 양귀비의 미모를 수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수화는 양귀비를 본 꽃의 반응을 뜻한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게 그럼 한자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규현. 규현 씨? 이게 꽃이 눈물을 흘린 거죠. 물수. 꽃이 물에 젖었다. 왜 꽃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양귀를 보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야, 이거 아닌 억지 것 억지 같아요. 억지, 아름다운 억지, 미모가? 억지, 억지. 그래서 울어?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다 왔는데. 지원 씨? 꽃이 내가 꽃인데 인간인 양귀비를 보고 수그러든 거예요. 수그러든다. 수그러드는 거예요. 꽃이 왜 수그러든 거죠? 쫄아서 너무 나의 미모보다 더 이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지원 씨 정답입니다. 네, 표현은 조금 뭐 다를 수 있지만 오. 이 수화의 수는 부끄러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꽃조차 양귀비의 미모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선 수화 그러면 양귀비의 미모를 표현하는 걸로 대부분 이제 얘기하게 됐어요. 네, 이런 수화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양귀비의 미모에 대한 어떤 극찬이고 당대 여러 문헌에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거이라는 시인의 장안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안가에 남겨진 양귀비에 대한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나와 단장한 궁궐의 미녀들이 낯빛을 잃었다오. 와, 이거 질투의 대상이겠는데 이러면? 독보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는 좀 차은우 씨 같은 건 거죠?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좀 너무 과장된 건 아니죠? 저희가 뭐 볼 수가 있나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예. 당시 양귀비의 그 초상화는 남아있진 않아요. 아, 초상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양귀비의 미모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로 당시의 미인들의 모습을 묘사해서 만든 도기가 있습니다. 도기? 도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분이 양귀비 씨를 표현한 이게 독이라고. 당나라 여성. 이 당나라 때 도기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풍만한 몸매인 것 같아요. 약간 항아리 모양처럼 생긴 그런 하체가 튼튼하고 풍채가 있으신 분들을 미인이라고 일단 네, 맞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고 또 당시의 미인의 기준 역시 지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당시 미인의 첫째 조건은 바로 볼이 살짝 흘러내릴 듯한 통통한 얼굴. 복스러운 얼굴인 건가? 그렇죠. 그리고 피부는 아주 백옥 같고 붉은 입술이 기본이고요. 이 머리카락은 크게 묶어서 풍성하게 보이는 거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때 미의 기준이 이거였으면 양귀비 씨가 거의 이런 느낌이셨다는 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의 양귀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이것도 다른데요? 네, 이 조각상은 이제 양귀비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대리석상이에요. 보시기에는 어떠시죠? 그러니까 요즘 미의 기준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너스에다가 많이 비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고증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의 키는 한 155에서 165 사이니까 한 160 정도. 옛날이니까 키가 많이 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몸무게는 68kg에서 80kg 사이? 그러니까 이제 키에 비해서 굉장히 풍만한 몸매였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왜 양귀비 같은 그런 체구가 당시의 미인의 기준이었을까요? 그때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아, 뭔가 통통함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게 풍만하다는 것은 역시 잘 먹는 귀족들이나 가능할 수 있다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종이 사랑했던 양귀비의 몸매가 이러니까 양귀비 같은 그런 몸매 자체가 새로운 미의 트렌드의 기준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 양귀비가 미의 기준이 된 거네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교수님, 양귀비의 이 미모 하나만으로 어쨌든 황제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 양귀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무에 뛰어나고 음률에 통달했으며 지략은 일반인을 능가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좀 많았고 머리도 좋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귀비가 황가의 일원이 된 데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귀비는 노래면 노래, 뭐 춤이면 춤,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그 유명한 춤이 있는데 당 제국에서 그 춤에 최고의 실력으로 유명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당나라 춤? 네, 이 춤은 당시 당나라에서 아주 엄청나게 유행한 호선무라는 춤이에요. 네. 빠르고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게 이 춤의 포인트였어요. 네. 이 춤은 현재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춤으로 추정이 돼요. 게다가 양귀비는 이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이 비파 연주는 물론이고 하프의 일종인 공우 연주에도 아주 수준급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신기하다. 사람 홀릴 만한 건 다 갖고 있네요. 근데 이런 능력이 양귀비를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735년 양귀비는 16살의 나이에 자기보다 1살 어린 황제의 아들 수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마국재 씨, 18번째 황자와 이 양귀비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이제 두 사람은 약 5년 정도의 이 혼인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둘의 사이는 어땠고, 뭐 어떻게 알았고, 또 자식은 있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남아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당서라는 그 사적에도 수왕의 부인이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예 쏙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종이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삭제하는 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황자의 아내였던 양귀비는 또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의 황제의 여인으로 또 됐던 걸까요? 아마 그 계기는 이 현종이 황자가 된 지 이제 24년이 됐을 무렵인 736년경에 현종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후궁이자 바로 수왕의 어머니인 무해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무해비는 황후가 먼저 죽은 다음에 이제 황실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했던 실세였어요. 이제 구당서에 따르면은 이 무해비의 인품이 매우 현명하고 또 겸손해서 현종도 그 무해비를 마치 황후처럼 대우해주면서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해비를 향한 황제의 총애에 또 친아들인 수왕과 그의 아내 양귀비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죠. 그런데 그 현명했던 무해비도 굉장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의 태자와 다른 2명의 황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모함했구나. 무해비의 이런 음모와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태자와 2 황자는 폐위당해서 모두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의 자녀가 태자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해비는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여러 날을 앓다가 결국 40살이 될 즈음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양귀비의 남편인 수왕을 포함해서 그 무해비의 이 자녀들은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를 잃게 되고 권력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야, 이제 그렇다면 이 총애하던 후궁 무해비를 잃은
현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죠. 사랑했던 와이프인데. 맞습니다. 이 현종은 이제 큰 상심에 빠진 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게 돼요. 심지어 국정까지 재상에게 나라를 거의 맡기면서 방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예비 대신에 현종의 옆자리를 대신 채워줄 그런 미녀를 이제 찾아 나선 거죠. 이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황제의 최측근 환관이었던 고력사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력사는 현종에게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력사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잠이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현종이 이 고력사를 매우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거죠. 총애하던 신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의 미인을 찾아다니는 이 사신단을 당시에 화조사라고 불렸는데 이 화조사를 파견할 때도 고력사가 직접 가서 미녀들을 만나보고 일종의 면접까지 했다고 해요. 뭔가 오디션 같은 느낌인데요. 네, 보통 정식 후궁들은 황실 규정에 따라서 큰 명문가 집안 출신이 아니면 또 양갓집 교수들로 되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화조사는 신분, 집안, 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결혼 여부까지 관계없이 여성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현종에게 바쳐졌어요. 그냥 입으면 다 되는 거구나. 하지만 이 화조사가 그다지 이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종은 외모는 물론이고 굉장히 교양과 예술적 조예가 높아야만 현종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은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바로 그 여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아유, 점점 흐름이 글로 가네요. 그렇죠. 바로 며느리 양귀비였던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자기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양귀비는 가장 총애했던 그 무예비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제국의 황제는 갖지 못할 것이 없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고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무리의 권력. 결국 현종은 그 온천궁에 연회를 열고 며느리인 양귀비를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묘하다. 현종은 저 왼쪽 상단에서 양귀비를 지그시 바라보고 또 양귀비 역시 현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현종은 이날 양귀비에게 완전히 푹 빠졌다고 그래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양귀비가 21살, 현종의 나이가 55살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에 무려 34살의 나이 차이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34살 차이예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제가 궁금한 게 찐 남편 수왕의 반응이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 설에 따르면 이 아들 수왕은 태자자리와 양귀비를 놓고 현종과 일종의 협상을 벌였다는 거. 협상을 벌였다는 거. 딜을 했다는 두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생각도 못했네. 하지만 이제 신당서에 따르면은 수왕은 양귀비를 보낸 다음에 곧바로 위씨 여인을 부인으로 에? 맞이했다고 해요. 바로 재혼한 거예요? 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할 땐 현종이 적극적으로 이 혼사를 추진해서 양귀비를 빼앗은 데리고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야,